이렇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쪽집게로 탁탁 집어주세요. 근데 글로 남기고 보니까 제 얘기는 너무 이렇게 가볍고 날아서 책 원고로는 다 날아가고 강원국 작가님 이게 진득하게 이렇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파 고수와 사파 낭인의 차이구나. 정파 고수가 쭉 하니 이렇게 쫙 하다가 내가 옆에서 아비야 백날 해도 책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강원국 작가님한테서 하시는 이 말하기의 내공이 더 강하다는 거를 몸소 느낀다니까.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전 진짜 갈 길이 멀구나. 저도 한마디 할까요? 하지 마요. 저는 뭐 글쓰기, 말하기, 소통 이런 거에 관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는, 말도 하는 강원국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 동안 영업사원, 통역사, PD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제는 퇴직하고 강연으로 먹고 사는 김민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공한 덕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원래 강원국 작가님의 덕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강원국 작가님이 쓰신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책을 읽으면서 PD로서 언젠가 은퇴 후에 내가 노후에 작가로 만약 글 쓰는 직업을 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강원국 작가님 책을 읽고 강원국 작가님의 강연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책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할 때 강원국 작가님 신작을 내셨길래 이때 내가 또 한 번 또 작가님을 곁에 모셔서 한번 이걸 해봐야겠지 해서 모셔서 그 책 소개하는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자리에 마침 오셨던 출판사 편집자분이 강원국 작가님하고 저하고 되게 이렇게 주고받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두 분이 말하기에 어떤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이번에 같이 공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저는 성덕이죠. 쉽게 얘기하면 BTS 아미가 오늘 그 RM을 옆에 모셔놓고 제가 지금 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일단은 뭐 참 죽이 잘 맞았습니다. 김민식 PD의 그 직업이었던 그 PD 되게 제가 선망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 PD를 이제 직접 모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고요. 서로 공통점도 많지만 그 서로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에게 이게 보완이 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한 번 만나면 뭐 최소 서너 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그 시간들이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고 너무 즐겁게 서로 대화하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잘 못했다기보다도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 말이 그닥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 많은 아이군 싶었지만 그닥 인기가 없었던 그런 거였었고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잘하기까지의 과정은 따로 거쳐야 했던 것 같아요. 좀 구호도 외치고 뭐 한때 되게 구호 외치고 했던 우리 김민식 PD를 기억하는데 저는 아예 실효증에 가까웠습니다. 실효증. 그걸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두렵고.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나를 들키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내 수준, 내 마음, 내 생각을 들키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것 같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더 어렵고요. 그거는 말은 하면 할수록 느는데 피하고 숨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않게 되고 저는 3명 앞에서 앉아서는 하는데 서서는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두 명은 앞에서는 서서도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대화는 가능한데 뭔가를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연설을 한다거나 그런 말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뭐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대는 그 말을
오히려 많이 앉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김민식 PD 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핍박을 받게 되죠. 말이 앞선다, 말뿐이다, 입만 살았다, 뭐 이런 소리 듣기 쉽거든요. 사실은 말대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언행일치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같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말을 않고 있다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신뢰도 얻고 그 사람 진국이다, 그렇죠. 진짜다, 뭐 이런 얘기 듣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 저희 시대, 제가 직장 다니던 때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나마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거 안 통할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이 많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듣는 게 전부다. 다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가끔 이제 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좀 입이 딸싹딸싹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두 번 시도했다가 망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별로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일절 그런 생각 안 했고요. 들은 내용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과시를 하고 또 이런 비밀이 있다. 니들 모르지?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경우들 있죠. 근데 그것도 다행히 저는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글쓰기 바빠서 누구 친구를 만나거나 그래서 그런 들은 내용을 누설한다거나 그런 쾌감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었고 우리 동료들끼리 우리 방 식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로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변하려면 질적 전환은 양적 팽창이 우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16년도 한 해 동안 제가 그 해에 약간 미쳤었나 봐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올해는 내가 책을 읽고 읽은 모든 책을 리뷰를 써서 블로그에 올려야겠어 라는 결심을 제가 2016년도에 딱 하고 그 해 250권의 책을 읽고 제가 블로그에 리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뭐냐면 엄청나게 읽고 그냥 읽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읽은 책 중에서 좋은 구절들을 제가 필사를 해서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읽고 썼더니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밭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를 불러서 강연을 시켰는데 제가 나가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영상이 막 화제의 동영상이 되고 조회수가 막 수십만 회가 나왔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사람이 확 변화하고 싶다면 그 전에 양쪽으로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이걸 양적인 팽창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권수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 이를테면 1년에 작년에는 1년 한 해 동안 내가 10권을 읽었다. 그럼 올해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난 올해는 30권을 읽겠어. 올해는 50권을 읽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읽은 책 중에서 매 책마다 세 구절을 딱 뽑아서 가장 좋은 구절을 내가 온라인에 기록을 남기겠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한번 맛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5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50살에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사실은 이제 잘 들으면 됐습니다. 잘 듣고 시킨 일을 잘 하면 돼서 오히려 이제 말 않고 살면서 내 존재를 감추고 사는 게 이제 훨씬 유리했는데 50살 넘어서 이제 직장을 나오니까 이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말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잘 듣는 걸로는 누가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됐고요. 막상 처음에 되게 어렵고 두렵고 그랬지만 해보니까 말은 이제 할수록 늘고요. 우리 김 PD 얘기했듯이 입력을 많이 하면 말은 이제 출력하는 거잖아요. 출력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언뜻 들으면 되게 쉽고 간단할 것 같은데 실천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책을 1년에 200권씩 읽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자들 책이니까 막 재미있어서 막 읽게 되겠죠. 둘째는 이 저자한테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내가 이 책에서 좋은 구절을 내가 필사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독서를 여러분이 듣기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말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듣기 위한 조건이 저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하는 상대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잘 듣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말 귀 기울여 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이 하는 말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귀 기울여 듣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잘 듣게 되고요. 잘 듣는 사람은 말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용기랄까? 세상에 나오는 용기. 나도 이제부터는 말하고 살 거야. 나 평생 듣고만 살았어.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이제는 니들이 들을 차례야. 지금부터 말하겠어. 말을 한다는 건 자기 이제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 세상에 왔으면 세상 밖에 내 어떤 존재를 한 번쯤은 드러내 봐야죠. 그렇게 은둔해서 살다가 말없이 살다가 가면 좀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심한 경우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100세 시대 우리가 이 시대의 최고의 어른의 표상을 강원국 작가님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분 생각해봐요. 10대, 20대 때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 막 그래서 뭐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그리고 좋은 회사 가서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말씀 잘 듣고 수십 년을 나이 50이 될 때까지 잘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딱 퇴사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사실 이분 처음에 강호 작가님 말씀 나누면서 되게 놀랬던 게 처음에는 편의점이나 택배 알바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월에 단 200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50 넘어가고 나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을 하시면서 월 150만 원 받으면서 편집자로 일을 하시다가 쓰신 책이 대통령의 글쓰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듣는 사람에서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게 글쓰기예요.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고 나서 이 책 한 권을 쓰면서 선생님의 수십 년간의 삶의 경험을 경청과 그리고 이 리더들의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글을 쓰고 책 한 권으로 녹여내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책을 읽은 세상 사람들이 청하는 거죠. 저희에게 리더의 소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100세 시대 저는 50 이후에는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번 책 말하기의 태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님 사신 대로만 살면 돼요, 우리는. 내가 오르는 나를 얘기하시네. 저는 되게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민식 PD한테 기가 죽고 기가 빨리고 주눅이 들고 저는 매번 그러는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인터뷰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었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유시민 작가, 최재천 선생 뭐 이런 분들 정말 말 들어보면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깊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왜 이분들은 거기서 또 저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저와 막 비교가 되고 그럴수록 이제 막 주눅이 들고 그런데
우리 김민식 PD 요 책 쓰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동안도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주눅이 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든다는 건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본다는 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그 상대가 보기에서는 또 겸손하게 보고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장점들을 배워서 내가 이렇게 한번 흉내 내보고 한 번씩 이렇게 시도해보는 게 제 말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기빨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 만남은 최대한 갈수록 줄여가고 요 사람을 점점 더 자주 만나는 게 제가 나이 들어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회사에서 내가 어려서 일을 하는데 위에 사람 만날 때마다 기빨려요. 이 사람이 뭔가, 야, 민식아, 지난주에 너 내놓은 그 기획안 가지고 우리 잠깐 회의 좀 할까? 1시간 내내 기가 빨리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기가 빨리면서 산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면, 죄송해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책 읽으라는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서 기가 빨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50밖에 없는데 30, 40을 누군가가 뺏어가면 내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기가 빨리는 거거든요. 내 에너지가 50일 때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독서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를 빨릴 수 있거나 기를 받을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독서는요 무조건 좋은 기운을 받아요. 책 읽으면서 기 빨리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기 빨리면 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저는 책을 보통 한 5권에서 10권씩을 쌓아놓고 읽거든요. 요즘 제가 재미나게 읽고 있는 책은 또 강원국의 인생 공부예요. 이 책에 보면 정말 좋은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읽다 보면 기운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 빨리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좋은 기운을 받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 빨리는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 방송하면서 매번 느꼈던 거고요. 거기 나오신 분들의 뭐 100명이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분은 10명도 턱없이 안 되죠. 나머지 90분 이상은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만나자마자 이제 바로 방송을 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그분과 좀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믿고 할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저를 낮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를 높여서 칭찬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분이 답변하기 좋은 혹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로 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평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대략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 평판이 워낙 평소에 안 좋았으면 그 사람과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됩니다. 저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나쁜 인상을 가지고 저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먹히질 않죠. 어떤 사람 보면,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이렇게 친근감이 들고 믿음이 가고, 이제 그런 분, 뭐 굳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남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보는지, 이거를 좀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나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친해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재미거든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재미를 얘기를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데요. 의미를 묻는 순간 아이스 메이킹이 돼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친구를 만났어요. 야, 요즘 너 뭐하고 지내? 그래서 나 요즘 저기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피아노 앱 봐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그랬을 때 야, 그거 재밌겠다 라고 하면 되게 쉽게 분위기가 풀려가는데요. 야, 네 나이에 나이 55세 이제 피아노 시작해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리허설하게 뭐 리사이틀 하고 다니게 콘서트 하게 음대 가려고 네 인생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얼음이 확 그냥 이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는 절대로 의미를 묻지 말고 재미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서 제일 쉽게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재밌어요? 넷플릭스에서 뭐 봐요? 요즘 유튜브에서 뭐 재밌는 거 봐요? 요즘 뭐 운동 뭐 재밌는 거 뭐 하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친구 만나서 뭐 해요?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뭔가는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 그런 거 해요? 야 줌바 댄스예요? 재밌겠다. 그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를 상대에게서 계속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은 재미인데요. 이걸 사람들이 잘못하는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미. 그래서 아이가 뭐 얘기할 때 야, 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인생에 지금 미술부 동아리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둘의 관계는 극도로 차가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는 우리가 의미보다는 재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듣기가 먼저죠. 듣고 나서 말하는 게 순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요. 잘 들으면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도 생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잘 들으면 저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돼서 결국은 말을 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잘 듣는 것은 두 가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상대의 말 속에 내가 들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겸손한 겁니다. 내가 겸손한 거죠. 말을 할 때 막 상대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고 상대를 이기려고 그러고 막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잘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말할 때 중간에 막 끊게 되고 끼어들게 되고 그거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겸손하면 결과적으로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은 상대방에게 있거든요. 자, 제가 PD로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이 제 윗사람이 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조연출이 있어요. 제가 국장님을 만났을 때 답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한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봄에 우리 MBC의 개편 방향은 뭡니까? 국장이 내년에는 말이야 아무래도 요런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국장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답을 잘 듣고 내가 저기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잘 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내가 조연출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조연출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선배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배우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이런저런 촬영팀이 잘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서바이벌은 이런 팀이 잘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국장님이 답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조연출과 일을 할 때는 답은 조연출이 가지고 있어요. 왜 조연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조연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얘한테 얘기하잖아요. 자, 일을 누가 해요? 일을 누가 해요? 조연출이 한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얘기를 한다고 얘가 그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연출이 일을 할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일을 누가 하느냐. 국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방향을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조연출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는 일은 조연출이 하거든요. 그럼 얘가 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얘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는 이를테면 틀어 박혀가지고 편집하면서 막 그림 막 이거 하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야. 근데 이 친구한테 얘는 사실 약간 내형적이라서 혼자서 앉아서 자막 쓰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가서 섭외하라 그러고 어디 가서 저기 스폰서 물어오라 그러고 협찬 따오라 그러면 얘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요. 답은 상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일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답을 낼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 방법은 경청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이건 평생 PD로 일하면서 24년간 일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보통 태도하면 그 몸의 어떤 자세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시각 이것도 저는 태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막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기 태도는 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하기의 태도는 어떤 몸의 어떤 자세만이 아니고 마음 자세와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를 포함하는 거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관점이나 시각이 더 중요한 말하기의 태도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왠지 그 만나고 나면 별로 다시 만나기 싫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말하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태도라는 게 뭐 삐딱하게 앉아서 뭐 내 말을 잘 안 듣고 그게 아니고 막 되게 경청하고 정중한 예의 바른 태도인데도 만나기 싫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나와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서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런 것도 다 말하기의 태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도 늘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끝을 흐린다거나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그냥 말을 속으로 머금고 또 하는 말도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밝은 면을 보기보다는 좀 어두운 면, 잘 되기보다는 안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걸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말을 많이 했어요. 또 직장 다닐 때도 그게 그런 말하기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중해 보이고 예리해 보이고. 근데 이제 직장 나와서 지금 살면서는 그걸 좀 방향을 바꿔서 저의 태도를 좀 밝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도 나아진 것 같고요. 제 말에도 이제 텐션이 올라가고 좀 활력이 생기니까 듣는 사람도 오히려 더 처지지 않고 그런 태도를 바꿨던 게 주요했어요. 강원국 작가님이 좋은 태도는 좋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전 정말로 동의하는 게 제가 20대 때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외판 영업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내 제품을 어떻게든 팔려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걸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비싼 물건을 팔아야 되나? 근데 언제부터 제가 이게 확 바뀌었냐면 내가 제품을 파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네.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 싶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라든지 그 제품의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걸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좋은 제품이네. 야, 이거는 잘만 쓰면은 치과 원장이 시술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네. 초기 비용 얼마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제품이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까 물건 팔기가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경청이 힘들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이거 촬영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선배들이 하는 조언이요, 절대로 꼰대, 훈수나 어줍지 않은 뭐 이렇게 참견질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고마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좋아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경청은 시작되고, 그리고 상대도 그걸 느껴요. 얘가 와서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선배님 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거 되게 하기 싫은데 부장이 시켜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알려줘봐요 라고 하면은, 알려줄 때 별로 이렇게 나도 그냥 왠지 얘랑 얘기하는 게 기빨리는 것 같거든요. 후배랑 얘기하면서도 기빨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자세,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실적이 언제 확 올라졌냐면, 언젠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고객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까 내 말에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감을 길러야 되고요.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에 있습니다. 제가 PD로 항상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답을 모른다예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랑 같이 일하는 50명은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근데 나는 항상 촬영장에 나갈 때 나는 답을 모른다. 그럼 작가한테 물어보죠. 이 대본은 어떤 의도로 쓰셨나요? 배우에게 물어보죠. 이번 씬은 어떻게 연기하실 건가요? 촬영 감독에게 물어보죠. 어떤 카메라 앵글이 좋을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답을 알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먼저 물어보는 자세,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고요. 정답은 없지만 좋은 질문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김 PD님이 뭐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 PD님이 얘기한 그런 나는 모른다로부터 시작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궁금증, 탐구욕,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배우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배워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서 알고 배우고 싶고 그걸 통해 성장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 진짜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호기심, 이게 있으면 질문할 수 있고, 사실은 질문한 만큼 알게 되고요. 알게 되는 만큼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은 질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들 보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질문이죠. 엄마에게 끊임없이 묻고, 나이를 먹어서도 그런 질문이 살아 있어야 사실은 매일매일 막 궁금하고 호기심에 차 있으면 사는 것도 활력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막 내가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즐겁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질문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근데 먹으면 뭐 다 아는 거고 또 귀찮고 그게 다 그거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연애 감정은 어떤 그 질문이다. 질문이 살아있는 게 연애 감정이다.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질문.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그 사람 지금 밥은 먹었나, 집에는 잘 들어갔나,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 있을 때 이제 상대가 만났을 때 가슴이 설레고 뛰는 거지, 같이 있으면서 질문이 사라지면은 그 가슴이 안 뛰죠. 그게 이제 우리 나이 먹어서들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다 그게 그거고 알고 싶지 않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런 질문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수준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는 그 유도 신문 같은 거,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이미 자기가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을 듣고 싶어.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 그런 질문들은 안 좋은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이 단답으로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건 이제 닫힌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좀 길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좋은 질문은 상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이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막 뭐 자랑을 하고 싶다거나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얘기하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물어봐 주는 거. 그랬을 때 막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혹은 보충해서 하는 질문, 꼬리를 무는 질문. 그렇게 꼬리를 물었을 때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가 아니고 그 답에 대해서 다시 묻고 이렇게 질문을 이어나가는 질문,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제대로 아는 것이 맞는가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이제는 선진국에 이미 다 진입을 했으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경제 성장 연평균 10%씩 성장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가고 그리고 약간 저성장 국면에 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시절의 방식하고는 뭔가가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재테크라든지 일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취업을 하는 방법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건데, 내가 알고 있던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정규직 들어가서 따박따박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뭘 하면서 살아야지, 결혼은 몇 살까지는 해야 되고 애는 몇 살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요즘 시대에 이제 말 같지 못할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알고 있는 것인가? 왜냐?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은 끊임없이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메타인지라 그러죠. 그냥 알고 모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당연한 걸까? 요즘 20대에게도 이게 당연한 걸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아까 우리 김 PD도 얘기했지만 말을 많이 하는 거, 말이 청산유수인 거, 뭐 말을 빨리 하는 거, 이런 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니죠. 말을 잘하는 사람 첫 번째는 일단은 말 실수 없는 거.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이제 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말, 이런 말을 않는 거, 그런 게 적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는 말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뭔가 영향을 끼친다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 하나만 한 말이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말이,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100마디 말을 하면 이제 100마디 말 중에 그런 말이 섞이죠. 근데 그 비율이 높은 사람, 그 타율이 높은 사람이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 말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딱딱 전해줄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만 하게 되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불필요하거나 한 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준비된 말이 많이 있고 그 준비된 말을 또 이거를 다 써먹어야 됐다는 욕심을 좀 가라앉히고 사람에 따라서 그 중에 필요한 말들을 뽑아가지고 딱딱 전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또 이제 상대를 잘 파악하고 그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뭔지 그런 어떤 공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충분 조건은 그 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저는 상대에게 세 가지 감을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탄, 감동, 감사.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감탄하죠. 와! 그리고 감동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죠. 정말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되게 위로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는 건 상대에게 이 세 가지 감탄, 감동, 감사를 끌어내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평소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그런 거 있었어요? 몰랐네. 야, 그거 감동이다. 정말 이 얘기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주 오늘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평소에 감탄, 감동, 감사하는 습관을 저는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아야 언젠가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경지, 말 잘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그 우리 김민식 PD랑 같은 프로에 우리 하우투에도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회수에서 제가 10분의 1이 뭐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김민식 PD가 이렇게 막 뭘 찍으면 막 100만, 200만이 나오는 비결이 뭔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네요. 말에 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높아요, 저보다. 저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텐션을 유지하는 거 하나고,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 얻어갈 게 있네. 그걸 아주 압축해서 정리해서 딱딱 그냥 입에 떠먹여 주네. 그러니까 어느 대목을 잘라도 우리 김민식 PD의 말은 하나의 그 짧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시간 대비,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인 시간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말을 하는 분이네요. 저도 이제 같이 찍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하느라고 앞에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돌려보기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나오면은 앞에 김민식 PD 처음에 했던 얘기들,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말하면서 이제 잊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하나하나가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번 하우투 영상도 아마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저는 성덕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모시고 배우던 이 스승님과 함께 이렇게 책을 냈을 때마다 너무 좋았고요. 강원국 작가님과 1년간 책을 쓰면서 배운 게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더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는 법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노하우거든요.